김순옥 할머니는 7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계셨다.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할머니는 검소함이 몸에 밴 분이셨지만 최근 손자 민준이가 대학에 합격한 것을 기념해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어 하셨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그냥 책이나 사주시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무엇을 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민준이는 할머니의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걱정스러웠다. 할머니가 서울의 명품 거리까지 나오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아이고, 우리 민준이가 서울대 법학과에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제대로 된 선물 하나 못 해주겠니? 평생 아껴둔 돈이 있으니까 걱정 말아라.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다. 민준이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손자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했고 이런 할머니의 마음을 꺾을 수는 없었다. 다음 날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몸단장을 하셨다. 비록 오래된 옷이지만 깨끗하게 다림질한 검은색 치마와 흰 블라우스를 입으시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사주신 유일한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으셨다. 손에는 오래된 가죽 핸드백을 들고 계셨는데 그 안에는 평생 모은 적금 통장이 들어있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화려한 명품 거리에 도착한 할머니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셨다. 번쩍이는 유리창과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할머니에게는 낯설었지만 손자를 위한 마음만큼은 확고했다. 실버클래스라는 이름의 고급 가방 전문 매장 앞에서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서셨다. 진열창에는 세련된 디자인의 가방들이 화려한 조명 아래 전시되어 있었고 가격표를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비쌌지만 할머니는 마음을 굳히셨다.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할머니는 안쪽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매장 안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며 가장 가까이 있던 직원에게 다가가셨다. 그 직원은 김소희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소희는 할머니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할머니의 소박한 차림새와 오래된 핸드백을 본 것이다. 네, 뭘 찾으세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이미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손자 대학 입학 선물로 좋은 가방 하나 사주려고 왔어요. 대학생이 매기 좋은 걸로요.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소희는 동료 직원인 박준호와 눈짓을 주고받았다. 준호 역시 할머니를 보더니 고개를 살짝 저었다. 두 사람 모두 할머니가 이 매장의 제품을 살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었다. 아, 그러시구나요. 그런데 여기 제품들이 조금 비싼 편이에요. 백화점 다른 층에 더 저렴한 가방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쪽을 둘러보시는 게 어떨까요? 소희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할머니는 당황스러웠다. 아직 가격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는데 비싸다며 다른 곳을 권하는 것이 이상했다. 그래도 한번 구경이라도 해볼게요. 손자가 서울대에 합격해서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거든요. 할머니는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으시며 말씀하셨다. 이때 매장 안쪽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30대 중반의 남성이 나타났다. 이름표에는 매니저 최민석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석은 할머니의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소희 씨,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민석이 소희에게 물었다. 아니에요, 매니저님. 손님께서 가방을 보시려고 하는데. 소희는 말끝을 흐렸다. 민석은 할머니를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작은 한숨을 쉬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저희 매장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서요. 회원이 아니시면 구경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의아했다.
매장 입구 어디에도 회원제라는 안내문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원제요? 그럼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회원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서. 민석은 대충 둘러댔다. 사실 그런 회원제 같은 건 없었다. 그저 할머니가 구매력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내쫓으려는 것이었다. 이 모든 대화를 지켜보던 다른 직원 이지영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지영은 이 매장에서 일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신입사원이었지만 지금 상황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매니저님.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희 매장에 회원제가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영 씨는 신입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운영 방식이 있어요. 민석이 지영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말했다. 할머니는 이제야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셨다. 자신의 외모와 차림새 때문에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 것이다. 하지만 할머니는 화를 내지 않으셨다. 대신 더욱 정중하게 말씀하셨다. 저희 손자가 정말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가격이 비싸도 괜찮으니까 좋은 가방 하나만 보여주세요. 하지만 직원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재고 정리 중이어서 제품을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요. 소희가 거짓말을 했다. 할머니는 진열장에 가방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시며 의아해하셨다. 재고 정리요? 그런데 저기 가방들은 왜 그대로 있나요? 그건 전시용이에요. 준호가 황당한 변명을 댔다.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매니저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손님이 구매 의사를 보이시는데. 지영 씨, 업무에 집중하세요. 당신이 나서야 할 일이 아닙니다. 민석이 지영을 강하게 제지했다. 할머니는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우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다. 손자를 위한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그럼 카탈로그라도 볼 수 있을까요? 미리 어떤 제품이 있는지 알아보고 다시 올게요. 카탈로그도 지금 없어요. 소희가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사실 카운터 바로 밑에 카탈로그가 여러 권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이었다. 이때 매장에 다른 손님이 들어왔다. 30대로 보이는 잘 차려입은 여성 고객이었다.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소희와 준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다. 할머니를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다. 아, 네. 남자친구 선물로 가방을 보려고요. 새로운 고객이 말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좋은 제품들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소희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그 고객을 안내했다.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셨다. 같은 매장에서 같은 직원들이 자신과 다른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확인하신 것이다. 새로운 고객에게는 직원들이 앞다투어 다양한 제품을 보여주고 있었다.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했던 바로 그 가방들이었다. 재고 정리 중이라던 말도 전시용이라던 말도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실례합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저도 저 가방들을 볼 수 있을까요? 민석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어르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어려워요. 하지만 저분에게는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화가 없었지만 상황에 대한 당혹감이 묻어났다. 그분은 우리 VIP 고객이세요. 준호가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댔다. 사실 그 고객이 VIP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지 않았으면서 말이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 대신 조용히 매장을 둘러보시며 직원들의 행동을 관찰하셨다. 할머니는 비록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셨지만 사람을 보는 눈은 누구보다 밝으셨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단순히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다. 지영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신입사원인 자신이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할머니, 혹시 어떤 스타일의 가방을 찾으세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할머니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 젊은 직원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려 한다는 것을 느끼신 것이다. 대학생 손자가 쓰기 좋은 서류 가방이나 백팩 같은 걸 찾고 있어요. 품질이 좋고 오래 쓸 수 있는 걸로요. 아, 그럼 이쪽 제품들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영이 진열장 쪽으로 안내하려고 했다. 지영 씨, 민석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손님께서 제품을 보고 싶어 하셔서. 제가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신입사원인 자신의 처지상 매니저의 지시를 거스르기는 어려웠다. 할머니는 지영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시고는 조용히 매장을 나가려고 하셨다. 하지만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뒤돌아보셨다. 혹시 사장님은 언제 오세요? 할머니가 조용히 물으셨다. 사장님요? 사장님은 바쁘셔서 매장에 잘 안 오시는데요. 소희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럼 본사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민석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할머니를 보았다. 왜 본사 연락처가 필요하신가요? 오늘 있었던 일을 정확히 알리고 싶어서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할머니의 말에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어르신, 그냥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는. 준호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매장을 나가셨다. 그 뒷모습에는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도 느껴졌다. 매장 밖으로 나온 할머니는 잠시 벤치에 앉아 마음을 진정시키셨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금방 마음을 추스르셨다. 이런 일로 상심하기보다는 올바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것이다. 할머니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으시며 생각을 정리하셨다. 손자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말해야 할지 고민도 되었지만 괜히 젊은 손자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으셨다. 대신 할머니는 더 현명한 방법을 택하기로 하셨다. 실버클래스 매장이 입점해 있는 백화점의 고객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신 것이다. 할머니는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해당 매장에 대한 정식 불만을 제기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고객 서비스 센터의 김 과장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즉시 해당 매장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사과를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 과장은 할머니의 품격 있는 태도에 감동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치는 고객들이 많은데 할머니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고 계셨다. 한편 실버클래스 매장에서는 할머니가 나간 후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특히 이지영은 계속 불편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매니저님, 아까 그 할머니한테 우리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뭐가 심해? 우리는 매장 운영 방침에 따라 행동한 거야. 민석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회원제라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재고 정리 중이라는 것도. 지영 씨,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 업계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요. 우리는 매출을 올려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다고요. 소희도 거기에 동조했다. 맞아요.
지영 씨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저런 분들 상대하다 보면 시간만 낭비하고 매출에는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 지영의 생각은 달랐다. 6개월 전 이 매장에 입사할 때 받았던 교육에서는 모든 고객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대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오늘 있었던 일은 명백히 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때 백화점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실버 클래스 매장입니까? 고객 서비스 센터 김 과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고객 응대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민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나이 드신 여성 고객분께서 매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신고를 하셨습니다. 회원제라는 거짓 이유로 제품 구매를 거부당했다고 하시는데요. 아, 그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니저님,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사에서도 즉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백화점 차원에서도 해당 매장에 대한 운영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매장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소희와 준호는 서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고 민석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소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일단 진정하고.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자. 민석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지영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결심을 굳혔다. 자신이 목격한 것을 정확히 증언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다음 날 실버클래스 본사에서 조사팀이 나왔다. 팀장인 박 부장은 각 직원들을 개별로 면담했다. 어제 오전에 나이 드신 여성 고객이 오셨다고 하는데 그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민석은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말했다. 그분이 오셨는데 저희 매장 제품들이 고가라서 다른 곳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고객을 위한 배려였어요. 회원제라고 말씀하신 건 사실인가요? 그건 제가 말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희와 준호도 비슷하게 변명했다. 하지만 지영의 증언은 달랐다.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할머니께서 정중하게 손자 선물용 가방을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직원들이 외모를 보고 구매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거짓말로 제품 관람을 거부했습니다. 지영은 어제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증언했다. 회원제라는 거짓말, 재고 정리 중이라는 핑계, 전시용이라는 변명, 그리고 다른 고객에게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인 것까지 모든 것을 말했다. 박 부장은 지영의 증언을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다른 직원들과 증언이 다른데 정말 확실한가요? 네, 제가 직접 본 일이니까요. 저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사 결과는 명확했다. 실버클래스 본사는 즉시 해당 매장의 민석 매니저를 해고하고 소희와 준호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지영에게는 용기 있는 증언에 대해 표창을 주었다. 본사에서는 할머니를 직접 찾아뵙고 사과하기로 했다. 박 부장과 함께 온 실버클래스 지역 본부장은 할머니 댁을 방문해 깊이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 직원들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정중하게 사과를 받으셨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할머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본부장은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손잡은 대학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입니다. 상자 안에는 최고급 가죽으로 만든 서류 가방이 들어있었다. 대학생이 사용하기에 완벽한 디자인이었고 가격도 할머니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싼 제품이었다. 이건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할머니가 망설이셨다. 아닙니다. 저희가 할머님께 끼친 상처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손자분의 앞날을 응원하는 저희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할머니는 결국 선물을 받으셨다. 그리고 며칠 후 민준이가 서울에서 내려왔을 때 그 가방을 선물해 주셨다. 할머니, 이 가방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걸 어떻게? 할머니는 민준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 차별을 받았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나간 과정까지 모든 것을.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화도 안 내시고 그렇게 침착하게 해결하시다니. 민준아,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단다. 하지만 나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좋은 사람들까지 의심하면 안 돼. 그리고 잘못된 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고. 민준이는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항상 할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살았다. 한편 이지영은 실버 클래스에서 승진해서 새로운 매장의 부매니저가 되었다. 그녀는 할머니 사건을 겪은 후로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직장인이 되기로 다짐했다. 지영이 관리하는 새 매장에서는 모든 고객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 철칙이 되었다. 외모나 차림새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응대했고, 이는 매장의 평판을 크게 높였다. 어느 날 지영의 매장에 한 할아버지가 오셨다. 작업복을 입고 계셨고 손에는 때가 묻어 있었다. 신입 직원 중 한 명이 할아버지를 보고 주춤했지만 지영이 직접 나서서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딸 결혼 선물로 핸드백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네, 이쪽으로 오세요. 좋은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그 할아버지는 알고 보니 지역의 유명한 건설업체 사장님이셨다. 평소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느라 작업복을 입고 계셨던 것이다. 결국 그분은 매장에서 가장 비싼 핸드백을 현금으로 구매하셨다. 여기 직원분들이 참 친절하네요. 다른 매장에서는 제 모습 보고 대충 대하는 곳도 있었는데. 지영은 그 말을 들으며 할머니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 실버클래스 본사에서는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전 직원 대상 고객 서비스 교육을 의무화했다. 차별 없는 고객 응대가 핵심 주제였고 할머니 사건이 교육 사례로 활용되었다. 교육을 받은 직원들은 모두 깊이 반성했다. 그리고 자신들도 모르게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다. 몇 달 후 실버클래스의 고객 만족도는 크게 향상되었다. 차별 없는 서비스 정책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매출도 덩달아 증가했다. 할머니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시며 뿌듯해하셨다. 자신이 겪은 불쾌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끼셨다. 민준이는 대학 1년을 마치고 여름방학에 할머니를 뵈러 갔다. 할머니가 선물해 주신 가방을 메고 와서는 자랑스럽게 보여드렸다. 할머니, 이 가방 덕분에 대학에서 인기예요. 친구들이 어디서 샀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래? 우리 민준이가 잘생겨서 그런 거 아니겠니?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아니에요. 정말 가방이 멋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어떻게 이 가방을 마련해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친구들이 감동받아요. 민준이는 친구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 차별을 당했지만 화내지 않고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모두 할머니를 존경하게 되었다. 그 여름 민준이는 친구들과 함께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 친구들은 할머니를 직접 뵙고 더욱 감동받았다. 할머니 정말 멋있으세요. 저희도 할머니처럼 현명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는 젊은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중한 조언을 해주셨다.
얘들아, 세상을 살다 보면 불공정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거야. 그때 화만 내고 끝낼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렴.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학생들은 할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불의를 보면 용기 있게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렇게 할머니의 작은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실버 클래스는 고객 서비스가 개선되었고 이지영은 정의로운 관리자가 되었으며 민준이와 친구들은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여전히 그 소박한 시골집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계셨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도 세상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값진 일을 해내셨던 것이다. 민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법조인의 길을 걸을 때 그는 항상 할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했다.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보면 용기 있게 맞서고 화보다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다. 그리고 할머니는 손자가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시며 그날 명품 매장에서 겪었던 일들이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끼셨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할머니는 온몸으로 보여주셨던 것이다.